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혼수 3천만 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방금 치과 치료를 받고 왔어요.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조금 발음이 부정확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네티즌 분께서 올리신 거를 조금 참조를 했고, 그리고 일단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제가 검증을 했는데 맞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했는데, 일단 여자의 혼수 비용 3천만 원 같은 경우는 96년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96년 이전까지는 여성들의 혼수 비용이 3천만 원이 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는 경향신문 1996년 9월 24일 기사입니다. 이제 결혼 비용 남자는 1181만 원, 여자는 2109만 원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남자가 작지만은 작은 게 아닌 게, 남자는 주택 마련비를 더해야 됩니다. 주택 마련비에서 남자는 3174만 원이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 여자보다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제 주택 마련비에서 여자들도 꽤 많이 못했네요. 이때만 하더라도 1519만 원을 별도로 드렸다. 그러면 합치면 3628만 원. 3628만 원. 예, 이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평균인 거죠. 이렇게 이제 평균으로 준비를 한 거고. 그러면 이때 당시 결혼을 몇 살 했냐?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 같은 경우는 28.4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는 25.5세. 지금보다 엄청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마 31.3세인가요? 그러니까 한 6년 이상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봐도 이때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컸죠. 컸는데 그래도 남자들이 조금 더 준비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었다. 이게 1996년의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착실히 돈 모아서 결혼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여성은 그래도 물론 집에 도움도 좀 있었겠지만 하여튼 뭐 정상적이었다라고 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를 보면 이제 1997년 이때는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오히려 약간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고 하면 이때 이제 경기가 안 좋았어요. IMF 들어가기 직전. IMF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997년 12월 달에 우리나라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직전이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랑 같은 경우는 4,990만 원. 조금 줄었죠. 1999년보다. 그리고 신부 같은 경우는 3,170만 원.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그래도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되죠. 남자가 조금 더 많이 준비는 해도 뭐 이 정도는 뭐 부담되는 건 아닌데, 자, 이때 당시 초혼 연령의 남자의 나이는 28.6세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25.7세.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때는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멀리 뒤로 갑니다. 뒤로 가면 이거는 2011년도 중앙일보 기사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의 2,500개 가구를 조사를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과 같이 했습니다. 그때 했을 때의 비용이 왼쪽에 있는 비용입니다. 자, 신랑 같은 경우는 평균 8,078만 원이 들었어요. 신부는 2,936만 원입니다. 어떻게 더 거꾸로 가?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신혼집 마련에 있어서도 지금 6,465만 원이 신랑이 부담하고, 신부 같은 경우는 512만 원밖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자, 아까 앞에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1999년도만 하더라도, 96년도만 하더라도 남자는 3,100만 원 정도 주택 마련비에 부담을 했는데 여성은 반 정도인 1,500만 원 부담을 했어요. 그래도 한 반 정도는 부담을 한 거죠. 물론 혼수는 결혼 비용은 여자가 더 많이 냈지만은 하여튼 여성들도 꽤 많이 부담했는데, 오히려 15년 뒤에는 이상하게 가. 그러니까 거의 뭐 신혼집에는 거의 보태지 않았다는 거죠. 500, 평균 500이면. 참 좀 해도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때 당시 초혼 연령을 보면 남편은 31.9로 꽤 올라갑니다. 여성들도 29.1로 꽤 올라가죠. 아까 앞에 봤었던 96년이랑 97년은 25.5와 25.7입니다. 그러면 무려 한 4.3년 정도 더 늘어났죠.
여성들이, 초혼 연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수 비용은 오히려 더 줄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신부의 39.2%가 1,000에서 3천만 원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75.3%가 신혼집 마련에 돈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의 2.8배를 부담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옵니다. 이제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준비한 사람들, 5천에서 1억 정도를 준비한 여성들이 25.9%가 나왔어요. 이분들이 좀 평균을 많이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3천에서 5천 미만이 24.1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1,000에서 3천이 39.2로 가장 많습니다, 여기서. 야, 그래도 2011년도 정도면 이제 여성 할당제도 막상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고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고 여성들도 사회 진출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혼수 3천은 2011년도도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또 준비를 좀 많이 해가는 여성들은 또 많이 해가는데, 또 준비 안 해가는 여성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지금 2023년 현재에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뭐 라인 플러스라는 회사에 다니시는 여자분이 올리신 것 같은데, 올해의 글이었어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글인데, 왜 이해를 못해? 여자들이 3천만 원만 가지고 결혼하는 건,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을 안 내는 건 그래도 되기 때문이야. 그걸 받아주는 남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자는 돈을 모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돈을 모으지 않는 건 남자 탓이야. 빽!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있죠. 아마 이런 생각 가진 여성들이 지금도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남자들 중에서 서연하는 블라인드 글을 봐도 진짜 결혼 이게 맞는 거야? 올해 결혼인데 여자친구 혼수 3천에 온대. 현타 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 혼수 3천만 원에 오고 꼼꼼해서 경제관리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이제 경제권 달려 했겠죠. 내무부 장관 하겠다고. 이게 2021년 글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초급 연령은 어떻게 되냐? 33.7입니다. 남자. 여자는 31.3이에요. 그러면 지금 혼수 3천만 원이 처음 등장한 게 1996년도로 제가 보이거든요. 그전 기사를 보면 그거보다 작게 나와요. 그러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1922년이면 거의 뭐 16, 17년이 지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3배는 안 됩니다. 3배 가까이 소득이 늘었어요. 그런 걸 감안하게 된다면 지금 여자들 혼수 비용을 제가 볼 때는 한 7, 8천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게 적절하지 않냐. 미니멈. 물론 이제 소득이 많은 분들은 1억 이상이 넘어갈 거고, 뭐 그거 아닌 분들은 그래도 한 7천 정도, 8천 정도. 3천은 아니지. 아무래도 3천은 아니지. 아니, 결혼을 좀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아까 96년, 97년처럼 그때 같은 경우는 3천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결혼 연령은 25.6세, 25.7세였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지금 6년이 더 뒤로 갔는데,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50만 원만 모아도 6년이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야. 근데 지금도 결혼을 3천만 원 들고 하겠다는 거는 해도 너무하죠. 그리고 남자는 부담이 뭐 계속 늘었습니다. 물론 옛날에 1990년대만 하더라도 남자 부담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만은, 그때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지금처럼 많이 비싸지도 않았고 여성들도 많이 보탬을 줬네요. 그러니까 남자들 부담이 덜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비쌉니까? 전세도 싼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옛날처럼 뭐 빌라라든가 원룸이라든가 그런 데서 신혼생활을 하려고 하나요? 신축 아파트 가자고 그렇게 보채지 않습니까? 뭐 또 그렇게 안 하면 우리 586 아버님들이 우리 내 딸 못 주겠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리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1억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죠. 일본의 여성들이 5년 만에 1,000만 엔을 모으자. 그럼 1억이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그러면 1년에 대략 2천만 원 모은다는 거잖아요. 물론 일본이 아직까지 우리보다 소득이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보면 대단한 거죠.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 그리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의 목표고, 이게 누가 하냐? 2030 젊은 여성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목표로 삼고 절약에 힘쓰는 일본 경제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제가 볼 때 문제예요, 문제. 아니, 저번에도 저 시청자 댓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도 1년에 1,000만 원 정도는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뭐 80만 원 조금 넘는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8년 정도 근무를 했으면 8천만 원 정도는 본인이 준비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지금 결혼 연령을 감안하면 여성들이 대학 마치고 취업하고 하면 지금 31살쯤에 이제 만 31살쯤에 결혼을 한다면 한 8천 정도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중소기업 단위도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들은. 안 하면서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그걸 받아주는 남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봐도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여성들이 그동안에 남녀평등 성평등을 외친 게 너무 가시가 아니에요?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남녀평등 성평등을 외치고, 본인들한테 불리한 거는 과거에 가부장제적인, 심지어 혼수비용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중반이랑 똑같은 금액을 가져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그러니까 나는 요즘 여성들이 말하는 남녀평등이란 구호에 대해서 진정성을 못 느끼겠어. 그냥 사기꾼들이야, 사기꾼들. 이거 완전히 내가 대체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이제 못 믿겠어요. 이제 외치지 마. 책임을 질 거를 지고, 부담할 거는 부담하면서 권리를 요구해야지. 불리한 거는 절대 안 해. 그러면서 남녀평등 외친다? 사기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 그리고 이제 뭐 지금까지는 받아주는 물소 남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니까 뭐 그것도 뭐 남자들이 잘못도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뀝니다.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이 머리가 봉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단호한 남자들이 지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려갈수록. 특히 10대들은 더하대. 10대 남자들은 10대 여자들한테 아예 그냥 뭐 노터치래. 관심도 안 보이고, 옛날처럼 뭐 그런 거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났으니까 지금 돈 안 모으신 분들은 이런 거 갖고 불평불만 가지지 마시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빨리 갚으시고, 이제 어차피 결혼하기 힘드시니까 그 100세 시대 준비를 미리 하십시오. 물론 100세 시대 넘을 수도 있어요.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나중에 뭐 120살, 130살, 150살도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촉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